찍으세요. 구석구석 찍으세요. 고화질로 찍으세요. 맛있는 와인을 발견하셨다면 이름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찍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되새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초보자들이 처음으로 와인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식당이나 와인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결국 맛에 비해 비싼 가격을 지불하다 보니 이 와인을 맛있다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구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2+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아마 2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버추어 퀴즈쇼.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와인들은 모두 똑같은 와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와인들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짠!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사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지만 다른 말로도 부릅니다. 자, 이 사과는 바로 부사라는 사과입니다. 이 부사가 뭐죠? 부사는 사과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부사 외에도 아오리, 홍옥, 기타 등등 사과의 품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 다른 품종들은 맛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와인의 재료인 포도들은 어떨까요? 포도 역시 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종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즐겨 먹는 캠벨, 거봉, 샤인머스켓 모두 다 품종 이름입니다. 자, 이제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네요. 자, 이 사진에 나온 와인들은 모두 같은 1865라는 와인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조그맣게 은색으로 다른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와인을 만들 때 사용된 포도의 품종입니다. 자, 왜 이렇게 포도의 품종을 적어놨을까요? 자, 이 품종은 와인을 구분하고 와인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품종에 따라 맛도 가격도 천차만별이 됩니다. 자, 이 와인들은 그래서 같은 1865지만 다 다른 와인이에요. 그런데 저 작은 글씨들 중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봉, 캠벨,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포도 품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포도 품종으로는요, 와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유럽산 포도 품종을 씁니다. 보시면 위에가 우리가 먹는 포도, 그리고 아래가 양조용 유럽 포도입니다. 자, 딱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보니까 CR의 크기가 다르네요. 우리나라 거는 CR이 굵고 양조용 포도라고 하는 유럽종 포도는 CR이 작습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포도의 수분 보유량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죠. 특히 7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월은요, 포도의 수확 시기 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비가 많이 오면 포도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도들은 수분이 많은 거예요. 자, 수분을 많이 보유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수분을 많이 보유했다는 얘기는 알코올로 전환시킬 당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럽종 포도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유럽종 포도를 국내에서 심으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유럽종 포도를 국내에 심게 되면 만약에 제대로 심는다고 해도 당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조용 포도를 기르기에 적합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내에도 와인을 생산하지 않냐?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와인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와인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모자란 당을 채우기 위해서 설탕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 설탕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과실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당과 인공적으로 추가시킨 설탕의 풍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품종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죠. 품종은 와인을 부르는 기본적인 이름입니다. 오늘 나 와인 땡겨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오늘 피로가 좀 땡기네, 오늘 더워서 소볼 한 잔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품종을 이야기하면서 와인을 지칭합니다.
품종은 메뉴판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종은 거의 적혀져 있고 적혀있지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품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품종이라는 존재를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이 있고 또 이 품종이 좋습니다, 이 품종 드셔보세요, 이런 추천을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맛있게 마신 와인을 그대로 사기 위해선 와인의 이름이 아니라 품종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사진을 찍으라고 했죠. 자, 그런데 품종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을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레트로, 빈티지, 안틱, 클래식, 빈티지. 일반적으로 빈티지는 뭔가 낡고, 아까 말했던 레트로, 안틱, 이렇게 고풍스럽거나 복고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빈티지라는 표현, 와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와인에서 쓰이는 빈티지라는 용어는 낡고 오래된 복고, 클래식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와인에서의 빈티지는 도대체 무슨 뜻이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와인병을 보시면 라벨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도 써 있네요. 이 숫자가 바로 빈티지입니다. 이 숫자는 누가 봐도 연도처럼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와인에 있어서 어떤 연도를 뜻하는 걸까요? 빈티지는 이 와인을 만들 때 생산된 포도의 수확 연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 와인은 이가이라는 와인인데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빈티지가 2010년이죠. 즉 이 와인은 2010년에 수확된 포도로 만들었고 10년 있다가 완성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빈티지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포도의 수확 연도를 다 적어놓은 걸까요? 왜냐하면 이 빈티지가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와인은 패트리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와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97 빈티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18 빈티지입니다. 자, 이 둘은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어느 와인이 더 가치 있는 와인일까요? 일반적으로 고급 와인들은 숙성이라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즉, 생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와인들은 그 맛의 정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97 빈티지의 와인이 더 비쌀까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안 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18 빈티지가 더 가격이 높습니다. 자, 97 빈티지를 보니까 와, 330만원, 꽤 비싼 와인이네요. 그리고 18 빈티지는 무려 660만원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배, 330만원이 더 비싼 거예요. 이 와인은요, 똑같은 와인이에요. 같은 회사, 같은 품종, 그리고 같은 등급으로 출시된 똑같은 와인이고 심지어 출고가는 아마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 많이 날까요? 자, 빈티지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포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건 계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퀄리티의 작물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적당해야 해요. 그런데 자연이 적당할 리가 없죠. 매년 바뀝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많이 바뀌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조금 바뀌는 곳이 있죠. 자, 이 패트리스가 생산되는 지역은 보르도라는 곳인데 이 보르도는 좀 날씨 변동성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빈티지의 점수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티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해마다 마트, 주류마켓에서는 대형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끔씩 굉장히 고가의 와인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빈티지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흔히 말하는 와인 입문자분들은 좋은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덥석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나중에. 물론 난 그때 샀던 와인 되게 맛있게 먹었고 좋게 생각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빈티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다는 것을 알고 마시는 거랑 그렇지 않고 사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빈티지는 비싸고 안 좋은 빈티지는 저렴하고 우리 맨날 저렴한 빈티지만 먹어야 되냐?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빈티지가 좋으면 가격이 높은 것도 맞죠.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좋은 빈티지가 있습니다. 자, 이 와인은 샤또 딸보라는 와인인데요.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3비는 88점으로 굉장히 낮죠. 이 13년도는 보르도의 최악의 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빈티지입니다. 2018, 2016빈 굉장히 점수가 높죠? 그런데 가격은 13 빈티지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13 빈티지를 사면 안 되고 16 빈티지, 18 빈티지를 사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배웠죠? 품종이랑 빈티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와인 중에서 한 번 더 먹고 싶은 와인이 있다면 찍으세요. 품종과 빈티지가 보이도록 고화질로 찍어주세요. 자, 다음 시간은 오늘 마저 하지 못한 얘기 플러스 1의 개념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와인을 구매할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과 와인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한 품종과 와인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버추였습니다.